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장중 스팟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날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외국인 수급은 아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수는 아니다. 수급이라고 하면 되죠. 주식 매수는 아니다. 대신 외국인들은 선물을 1만 계약 대량 매수 중이다. 일단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죠.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포지션이 유지되면은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만기 영역으로 좀 눌려있던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만기 때 한 2170에서 8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콜옵션 청산이 조금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랐었어요. 콜옵션 청산이. 그런데 이제 뭐 옵션 동향은 여전히 뭐 위를 살짝은 막고 있지만 선물을 뭐 대량 매수해 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선물 매수 영향력으로 올라오고 있고, 대신 주식은 누가 사느냐? 주식 매수 기관이 매수한다. 그 중에서 금융투자나 이쪽은 뭐 짧게 수익 내고 빠지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연기금이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보시면은 벌써 1200억이 넘었어요. 연기금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죠. 확인되고 계시죠. 요 수급 동향을 잘 보셔라. 아쉬운 거는 딱 한 가지 모자란 건 이제 외국인 수급 주식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뿐인데, 그거를 이제 연기금이 조금 대신해 주고 있어요. 나 이제 코스피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정도의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차이점을 보면은 외국인 주식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수출주가 강하다. 수출주가 굉장히 강해요. 보통은 뭐 인덱스 쪽으로 가고 수출주가 강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 강세의 가능성, 이런 쪽 강세의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 자, 연기금 주식 매수가 들어오면 가치주의 가능성, 이쪽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동안 낙폭이 과대한 쪽, 낙폭 과대주, 이런 쪽의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종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업하게 안 줘도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종목에 연기금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둘이 성향이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철강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아니면 뭐 화학주도 뭐 마찬가지고 등등 이런 쪽에 강세의 가능성. 시장이 올라올 때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할 때랑 연기금이 매수할 때랑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연기금을 비롯한 뭐 기관 쪽은 전체적으로 이런 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고 오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 주식 하나도 안 사고 있어요. 개인만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죠. 개인만 2000억 이상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쉬어가는 날이에요. 좀 밀려도 그렇구나, 그동안 코스닥이 좀 강세였으니까 쉬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계약 이상 매수 중. 옵션 쪽은 이제 만기 이후 초반이니까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뭐 콜옵션 매도가 나오는 거는 썩 좋진 않아요. 위쪽을 이제 상승을 안 해야 좋은 쪽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 대량 매수가 다 커버를 해주고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자, 1차적인 반등으로 요 갭 정도는 메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여기서 이중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이중바닥 나왔죠. 이중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시작됐다. 반등 목표치는 요 갭 메우는 쪽. 그래서 1차 반등 목표치는 다 왔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올라왔고 이제는 코스닥 차례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는 역시나 못 가고 밀렸다. 밀릴 때 2175포인트 요 구간을 이렇게 유지해주면은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 지수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무역전쟁이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뭐 이탈할 수 있는데 213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요걸 이탈하면 그러면은 2130포인트를 지켜줘야 된다. 그것마저 이탈하면은 좀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긴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1일 날 다행스럽게 월요일이었죠. 다행스럽게 여기를 지켜줬다.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저점에서 꼬리 달고 화요일 날 갭상승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잠깐 밀렸다 갔는데 여기를 자꾸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은 아예 2130을 이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죠. 어저께 해가지고 이게 2170에서 84 요 정도까지는 붙어줄 수 있는 모양이다. 대신 만기일날 콜옵션이 좀 청산이 나와야 된다. 청산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제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어요. 강세는 나왔지만 오전장에 약세를 말씀드렸고 왜냐면은 풋옵션 매수 들어온 부분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오전장은 밀리는 게 좋은데 그 새벽에 미국장이 상승하는 바람에 갭상승 나와가지고 조금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포지션이. 그래서 좀 덜 올랐다. 그리고 어제 못 오른 거는 그냥 오늘 해주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어저께 나올 수 있었던 움직임이에요. 미국장이 한 보합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갭상승 출발을 안 했으면은 이게 어제 나올 수 있었던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해주는 거다. 만약에 2175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붙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미리미리.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외국인 선물 수급 좋고 기관의 주식 매수가 좋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횡보할 가능성 말씀드렸죠. 뭐 247포인트 여기 구간에는 250 위에 있으면 좋고 247포인트 요 구간은 뭐 지켜주는 게 좋은 구간이다. 오히려 오늘처럼 이제 1% 이상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이 안이 어떤 거냐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 음봉 지난달 말이죠. 요 음봉이 중요한 거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났죠. 서로 아침도 안 먹고 헤어졌다. 뭐 이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점심이죠. 점심도 안 먹고 헤어졌다. 뭐 이런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들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약세 심리가 강해지고 뭐 다시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설치 뭐 발사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계속 안쪽에서 움직였어요. 이 음봉 안에서. 그렇죠? 돌파를 못하고 이탈도 안 했죠. 만약에 이걸 이탈하게 되면 한번 피곤해질 수 있다. 이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 한 71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요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요 상단 돌파 시도가 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돌파 시도 나왔다. 이거 한번 벗겨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안심이다. 위쪽에서 이렇게 놀아야 된다. 아주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추세별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요 상승 밴드 제가 그려놓은 사이 이 안쪽에서 놀아야 되는데 뭐 상단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밀려도 개의치 마셔라. 그리고 올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그동안 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조금 완만해야겠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조금 횡보하면서 살짝 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밀린다 안 밀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상승해도 요 위 구간은 이제 슈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건 아주 좋은 움직임이고, 이 구간에서 네, 요 하단 부분을 이제 지지해주는 저점 매수가 들어야 돼. 이거를 이탈해가지고 유지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좋지 않다. 다시 한번 730 쪽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은 움직임이다. 대신 요 한 747 뭐 그리고 최악의 경우 740 정도까지 와서 꼬리 달고 쭉 올라와야 돼요. 여기를 자꾸 밑으로 가려고 하면은 하단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수급 동향을 보고 시장 상황을 보고. 이게 코스닥이 저는 아직 추세 하락 혹은 강력한 조정까지는 안 본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왜냐면은 코스닥이 조정받고 이제 코스피도 조정받고 뭐 글로벌 시장도 안 좋고 그러면은 당연히 좀 어렵게 돌아가 있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좋았다. 코스닥은. 그러면은 쉴 타이밍인데, 쉴 타이밍에 코스피로 자금이 쏠린다. 이러면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뭐 10월달처럼 약세 구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반등 나와가지고 1차 목표치까지 와서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랑 달라요. 작년 10월 그때랑 달라요. 10월이랑.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쉬어줘야지, 힘 모으기를 해야지 더 갈 수 있다. 지금 최근에 코스닥의 수급 굉장히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았고, 오늘 이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오늘은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쏠리느냐고 그런 영향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약세가 지속되느냐, 연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올 때 꼬리를 달고 쭉 올라온다거나 이탈할 경우에 한 3일 안에 회복을 해주느냐, 늦어도 5일 안에 회복해줘야 된다. 요 움직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 나와가지고 쭉 밀린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거나 그러면 문제는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다시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저기 뭐 찌라시 같은 게 많이 돌고 하면은 약세 심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점 매수를 노리시던지 하면 돼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지지선 부근에 왔다, 혹은 지지선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보시면 되겠죠. 자, 종목을 시총상위주만 간단히 봐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44,000원 전후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조금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뭐 밀려봐야 지가 얼마나 밀리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밀려봐야 10%겠죠. 근데 천천히 조금 모아놓고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 다시 담아도 되겠죠. 그런데 안 밀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지금 상황 보면은 밀릴 거면 진작 밀렸어야 되는데 잘 버텨주고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위쪽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구간에서 뭐 엄청나게 늘릴 필요는 없고, 조금 더 내려와 주면은 뭐 예를 들면 한 42,000원 초반 요 정도라도 와주면, 초반에서 초중반 정도 와주면은 좀 늘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 신규 접근은 조금은 가능해. 뭐 10% 담아놓고 밀리면 한 10% 정도 추가해서 삼성전자는 한 30~40%까지 담아가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접근 가능하고, 대신 한 번에 매수하지는 말아라. 한 3~4번 나눠서 매수할 생각하고 일부만 들어가라.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앞으로 좋아지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삼성전자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1차 목표치는 다 와줬고, 그거는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랑 똑같죠. 대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요건 한 중간 정도에 있죠. 이 62,000원하고 뭐 74,000원하고 보면은 뭐 약간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데, 68,000원 정도가 중간 맞죠. 요 정도에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한 요런 구간이고 68,000원 전후 만약에 밀린 다음에 62,000원까지 열어놓고 1차 매수, 2차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8,000원 이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파기되고 뭐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선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분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조금 멀리 가니 내가 조금 멀리 가니 차이예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봐드려야 되는 게 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봐드려야겠죠. 셀트리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해요. 지금 바이오시밀러는 저는 안 건드리고 싶은 분야가 바이오시밀러예요. 차라리 신약 개발이나 뭐 차라리 줄기세포나 이런 쪽을 건드리지 바이오시밀러는 당분간은 안 건드리고 싶다. 이거는 제가 3개월째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셀트리온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부근에서는 조금씩 담아가지고 반등시 짧게 보면 한 22만원에서 22만 5천원, 길게 본다면은 24만 5천원 정도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보셔라. 요 정도로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구간 짧게 구간 봐도 2월부터 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밴드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고 썩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매매하실 분들은 대응서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연기금이 관심을 가지면은 뭐 철강이라던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쪽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멋지게 받았습니다. 이런 거 이제 슬슬 천천히 담아볼 만한 구간에 와 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화학주 리뷰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보시고 롯데케미칼하고 같이 볼 만한 거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죠. 큰 종목은. 작은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학주 리뷰한 걸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화학주가 뭐 주도주가 된다 이럴 가능성보다는 최악의 국면을 조금 벗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미중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뭐 당장은 좀 크진 않아. 당장은 뭐 크진 않은데 요 정도? 뭐 17만 2천 뭐 3천원? 17만 3천원? 요 정도까지 1차 반등. 2차 반등은 뭐 18만 5천 요 정도로 짧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강세 구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짧게 수익률 보충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8만원대까지는.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되면은 이건 당연히 뚫어내서 뭐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구간 충분히 매매 가능한 구간입니다. 기존에 이제 지지받던 구간이기도 하고 매매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기존에 뭐 30만원 위쪽에서 뭐 저항을 받았는데 한 33만원 요 구간 요 구간 정도에서 한 번 정도 10% 정도 나오겠죠. 약 10% 정도 10% 초반 정도 수익률 정도로 한 번 정도 끊어줄 수 있고, 이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 돌파하면은 미중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인덱스 추종 정도는 해줄 거예요.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는, 혹은 그거를 상회하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학주는 미중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평생 이 사람들의 매매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 매수하면 수출주나 성장주 쪽인 거죠. 수출주, 성장주 쪽이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가 강해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가치주 쪽, 낙폭과대주 쪽, 요런 쪽을 좀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밀렸다고 해서 연기금이 저 뭐 시총
뭐 몇십억 뭐 1, 200억짜리를 매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적어도 시총 최소로 잡아도 1000억 이상만 보시고 웬만하면은 한 4천억 이상 요 정도 되는 거 보시면 돼요. 작은 종목은 너무 작은 종목은 이제 뭐 기관 쪽에서도 좀 들어가기 좀 꺼려 해요. 큰 비중을 담을 수도 없고 수익이 크게 안 나잖아요. 그런 거는 작은 종목은 작은 금액으로 큰 종목은 큰 금액이 가능하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중요한 외국인 매수, 연기금 매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약속드린 대로 3월에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정식으로 올리는 거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에 올리는 영상이 다예요. 평일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 이게 정상적으로 다 올리는 거고 이제 3월부터는 제가 약속드린 게 비정기적인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려드리겠다.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케어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코스닥 밀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외국인 매수, 연기금 매수했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대응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